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지사는 전체 경선 누적 득표율 50.29%로 과반에 성공해 본선에 직행했습니다. 1, 2차 선거인단 투표 때 모두 과반을 얻었던 이 지사는 그러나 오늘 발표된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28.3%를 얻었습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동업관계인 정모 변호사를 이틀째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제출한 자술서에는 청화동인 1호는 자신의 것이라는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이 정해놓은 5%에 육박하면서 연소의 대출 규제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당장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저희가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부분들을 한해가지고도 대출을 최대한 땡겨가지고 써야 되지 않을까요? 연휴 이틀째 곳곳에 비가 내렸지만 주요 관광지에 행락객이 몰리면서 거리두기가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설악산과 오대산 관광객은 일주일 전 개천절 연휴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뉴스A 조수빈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방금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누적 득표율 50.29%, 과반을 기록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크게 밀렸죠. 압승일 거라는 예상보다는 더 아슬아슬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자, 준비한 기사들 먼저 보시고요. 잠시 뒤에 이재명 지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김성규 기자,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긴 했는데요. 예상보다는 압도적이진 않았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선 없이 민주당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당초 과반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했지만 마지막 3차 선거인단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큰 표차로 지면서 이 지사의 누적 득표율은 50.29%에 그쳤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전국 마지막 순회 경선 지역인 서울에서 51.45%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36.5%를 기록했습니다. 82%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3차 국민선거인단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지사는 28.3%를 득표하는 데 그쳤고 이낙연 전 대표는 62.37%를 기록해 이 전 대표가 2배 이상 앞섰는데요. 3차 선거인단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경선장에는 순간 긴장감이 돌기도 했습니다. 총 11차례 지역 경선과 1, 2, 3차 선거인단을 합친 최종 누적 득표율 결과 이재명 지사는 50.29%, 이낙연 전 대표 39.14%를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의 최종 격차는 11.15%포인트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 9.01%, 박용진 의원 1.55%를 기록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아슬아슬한 과반을 기록한 데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후보 수령연설에서 원팀을 강조하며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난달 4일부터 시작된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은 곧 이 지사와 협의를 거쳐 중앙선대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본선 체제로 전환합니다. 지금까지 올림픽공원에서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나는 비주류로 살아왔다.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자, 오늘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요. 집권 여당 주류로 올라선 셈인데 우여곡절 정치 여정을 최수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공장 생활을 할 때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꿈이었는데 제가 82년에 대학을 가게 돼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게 좀 이 사회가 좀 공정하게 이제 뭐 사람들이 좀 희망 갖고 사는 그런 세상 만들자. 시민운동을 하다 정치에 뛰어든 이 지사는 두 번 낙마 끝에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됩니다. 부득이 지분류의 선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대선 도전에서 거침없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답변 잘 주셔야죠. 아니, A를 물으면 A를 답해 주시고 A에 대해서 B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경기도지사 당선 1년 만에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대법원 무죄 확정을 받으며 벼랑 끝에서 부활했습니다. 두 번째 대선 도전에서도 논란은 이어졌지만
제가 혹시 다시 한 번 더 내릴까요? 도둑을 막은 자가 도둑일 수 있습니까? 작물을 나눠 가진 자들이 바로 도둑입니다. 마침내 집권여당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네, 20대 대통령 선거가 150일 남았습니다.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요. 정치부 이현수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승리를 했는데 네. 예상보다는 아슬아슬했습니다. 네, 50.29%를 얻었습니다. 0.29%포인트 차이로 결선 없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2017년 얻었던 경선 최종 득표율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네. 낮은 수치입니다. 그동안은 계속 파죽지세였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아슬아슬하게 나온 이유는 뭘까요? 바로 24만 명의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네. 때문인데요. 어제 경기 경선을 마쳤을 때까지 이재명 지사 55%를 넘는 득표를 얻었었습니다. 오늘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지금까지와는 정반대로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지사를 2배 이상 앞섰습니다. 네. 3차 국민선거인단은 민주당이 일반 당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경선 투표에 참여할 사람들을 9월 1일부터 2주간 모집을 했던 건데요. 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일반 선거인단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나온 결과라서 제가 직접 계산은 못 해봤는데 무효표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앞서 사퇴했던 정세균, 김두관 두 후보의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면서 네.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더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과반에서 0.29%포인트를 넘긴 이 후보 득표율을 두고 논란이 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그동안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정세균 전 총리, 김두관 의원 등 경선 후보들이 사퇴를 할 때마다 네. 사퇴 후보들이 받은 표를 무효표로 처리한 것에 비판을 제기해 왔었는데요. 벌써부터 이 득표를 무효로 처리를 안 했다면 네.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전 대표가 입장이 나온 건 아니고요. 네. 현재 가장 뜨거운 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입니다. 근데 이 지사가 선출이 됐고 대장동 의혹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가 가장 관심사인데요. 네, 우선 경선 결과를 보면 지지층은 더 결집하는 효과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3차 선거인단은 달랐던 것 같은데요. 결국 본선은 중도층을 누가 더 많이 가져오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로선 대장동 의혹에 대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선긋기는 더 확실하게 하면서 대응은 더 세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조금 전 수락연설에서 대통령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오명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수사겠죠. 그렇죠. 예.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된 만큼 검찰이나 경찰의 이 후보에 대한 수사는 상당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하면 여당 후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때 특검의 방문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조금 뒤 이재명 후보가 채널A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대장동 의혹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지 직접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뒤에 묻도록 하고요. 이제 명락대전이라고 부를 만큼 이낙연 전 대표 측과 갈등이 매우 컸습니다. 앞서 얘기한 무효표 논란도 아직 남아 있고요. 네. 과연 원팀을 이룰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원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네. 무효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원팀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으로는 이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 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당의 친문 지지층들을 움직일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네. 보통 경쟁했던 후보들이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해서 원팀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전 대표도 합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요. 문재인 대통령과는 과거 전례를 보면 통화를 하거나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후보가 요청을 해오면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이런 네. 입장인데요. 문 대통령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지 의사를 밝힌다면 이 후보에게 분명 큰 힘이 될 거고요.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팀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내일 본경선에 돌입하는 국민의힘으로 잠시 가겠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찾은 장소는 어딘지, 또 유승민, 원희룡 후보가 누구를 공격했는지 한번 눈여겨서 보시죠. 안보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름이 새겨진 성경책을 미리 챙겨온 윤 전 총장은 1시간 넘게 교회에 머물며 예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말 국민들의 삶 속에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주자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말씀 명심합니다. 앞선 TV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적고 나와 생긴 무속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홍준표 의원은 당심에 공을 들였습니다. 당 지지 기반인 경북 지역을 돌아다니며 윤 전 총장을 견제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비리와의 전쟁이 되는데 저쪽 후보가 비리 덩어리라면 이쪽 후보는 우리 후보는 깨끗한 사람 내보내야 안 되겠습니까? 고발 사주 의혹 등에 연루된 윤 전 총장에 비해 자신은 비리에 연루되지 않은 후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윤 전 총장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윤 후보의 부인이 만약 연루가 되어 있는 게 법적으로 드러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국민들의 의혹과 분노에 대한 저의 사명감이 응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미친 공격력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봉경선 첫 합동 토론회는 내일 오후 5시 30분 광주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여랑여랑 이민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네, 여야 대선 주자들 얘긴데요. 뭐가 없다는 건가요? 깐부입니다. 네, 넷플릭스 드라마잖아요. 이제 오징어 게임 저도 재밌게 봤는데 네. 한글 학회장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깐부가 우리말 친한 친구 내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야 대선 경선을 보면요, 정치판에는 깐부가 없는 것 같아요. 경선이 계속될수록 더 거칠게 상대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홍준표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이재명 경기지사와 한데 묶어서 범죄 공동체라고 비판했죠. 윤 전 총장은 오늘 SNS에 홍 선배님, 우리 깐부 아닌가요라며 경쟁은 하되 동지임을 잊지 말자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홍 의원, 캠프 문재 인사들 단속하라. 그게 원팀 정신이라고 맞받았는데요. 윤 전 총장 측이 완전 비공개인 2차 컷오프 결과 순위를 흘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 자,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연일 깐부를 언급하고 있어요. 원 전 지사의 화살, 정부 여당으로 향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대부업체와 깐부인가? 정부가 은행 대출을 막아 고금리 대부업체로 서민 등을 떠민다고 비판했고요. 예. 또 이재명의 부동산 깐부는 대체 몇 명이냐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공세를 폈습니다. 네. 자, 지금 경선이 치열하기로는 민주당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선이 끝났지만 깐부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원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경선 마지막 날까지 날을 세웠습니다.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 세력과의 최후 대첩입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최고 전략은 원팀입니다. 지금 민주당 앞에 커다란 불안이 놓여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가 민주당의 앞길에도 그림자를 드립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도 원팀은 꿈도 꾸지 마라. 힘을 모을 때라는 상반된 글이 올라오며 둘로 갈린 모습인데요. 예. 대선 본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경선에서 다툰 경쟁 후보를 내 편으로 만드는 일이 여야 모두에게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주 5일 천막 농성. 사실 뭔가를 간절히 요구할 때 쓰는 수단이 천막 농성인데요. 네. 이게 주 5일자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국민의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그제부터 천막 농성을 시작했는데요. 주말이 되니까 천막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네. 특검을 거부하는 자, 바로 그 자가 범인입니다. 특검 거부 진실은폐 규탄한다. 천막투쟁본부라고 해놓고 연휴 3일은 쉰다고 합니다. 새로운 방식의 웰빙 투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게요. 천막 칠 때만 해도 뭘 좀 해보겠구나 투쟁 의지가 강해 보였었는데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 주중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또 주말엔 이처럼 각 지역에서 1인 시위 등으로 여론전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전투력이 약해졌다. 이렇게 해서 특검 되겠나 같은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들어서는 강경투쟁은 좀 자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천막 농성이라는 것은 좀 강경투쟁의 상징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주말엔 또 천막을 안 친단 말이에요. 야당의 정확한 스탠스가 뭘까요? 21대 총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 백서를 펴냈는데요. 네. 패배 이유로 강경투쟁이 꼽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1대 국회에선 강경투쟁은 지양해왔죠. 하지만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을 겪으면서 10개의 특검법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하나도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경투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농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랑여랑이었고요. 곧바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사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입니다. 소감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 그 가운데서도 친문 지지층을 끌어오는 게 가장 급선무일 텐데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또 당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특정인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그리고 4기 민주정부의 출범을 바라는 우리 당원들은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다 힘을 합치는 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입니다. 저도 정성을 다하고 또 당도 함께 우리가 원팀이 돼서 이 선거를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3차 선거인단에서 이 전 대표에게 좀 뒤지신 게 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는지요? 뭐 제가 모든 지역에서 다 이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또 절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만하지 말고 또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더 성실하게 우리 국민의 뜻을 받들라라는 그런 명령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선까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지금 이제 곁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선동하고 또 가짜 뉴스로 왜곡을 하지만 정말 전례 없는 그 사례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 언론도 취재해 보시면 아실 텐데 이 개발 사업들은 다 민간에 100% 개발 이익 가지도록 허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이제 100% 환수하기 위해서 공공 개발을 추진했고 또 여기를 국민의힘이 정말 4년을 넘도록 지방채 발행 부결 등을 통해서 또 심하게는 그 예산 의결을 거부해 가지고 준예산 사태까지 겪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 국민의힘의 저지를 뚫고 그나마 당시 기준으로는 개발 예상 이익의 70%, 즉 사업자는 1,800억, 우리 성남시는 4,400억을 고정적으로 그 사업이 흥하든 또는 망하든 적자나든 흑자나든 확보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매우 합리적인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저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2015년 당시에는 뭐 아주 최악이었는데 2017년 2년 지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기미가 보여서 제가 또 인허가권을 이제 행사해서 1,100억을 또 추가 환수해서 5,503억 원을 저희가 환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8년 3월에 제가 경기도지사 선거 때문에 사퇴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그 개발 사업자들, 민간 참여자들의 개발 이익이 추후에 늘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성남시장을 계속했으면 분양가를 낮추든지 승인 권한이 있으니까요. 또는 또 부담을 추가로 하게 하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서
그 수익 부분을 좀 낮췄을 텐데 문제는 제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왔고 또 다행히 당시에 안전장치 하나로 혹시라도 공직자나 또 공사 직원들을 매수하거나 부정한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이 개발 협약을 해제하고 또 원상복구시켜서 그들이 얻은 비용 외에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최근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 관련 직원 한 분이 부정행위에 개입됐다는 또 거기에 무슨 뇌물을 줬다는 등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지사 권한으로 청렴서약 위반 이걸 걸어서 계약을 협약을 해제하고 원상복구 그들이 취한 개발 이익을 추가로 성남시가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제가 지도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좀 경과는 지켜보면 좋겠고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장도 하지 않는 일을 제가 처음으로 시도해서 제도가 완벽하게 설계되지 못한 측면이 물론 있긴 하지만 두 번째 사업이었기 때문에 나름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 알겠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또 인터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방금도 잠깐 짚었습니다만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는 앞으로 밝힐 지점이 더 많습니다. 특히 이 개발로 1,200억 원을 배당받았죠. 이 천화동인 1호는 누가 실소유주인가? 유동규 전 본부장 측근인 정모 변호사가 어제 검찰에 자술서를 내면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지금까지 내가 천화동인 1호 주인이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검찰이 확보한 자술서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소유권을 주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검찰은 이 의혹을 풀기 위해서 오늘 유동규 또 정모 변호사 두 사람을 모두 불렀습니다. 먼저 김혜지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정모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섭니다. 15시간 넘게 조사받으셨는데 어떠십니까? 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의 민간 사업자 선정에 관여했고 유동규 전 본부장과는 동업관계이자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정 변호사는 어제 검찰에 출석해 A4 용지 20쪽 분량의 자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자술서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는 자신의 것이라며 김만배 씨에게 700억 원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화천대유 측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도 실소유주와 관련된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 씨 소유로 배당금을 누구와 나눌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내일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씨 소환을 앞두고 관련자를 상대로 막바지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자, 그러면 화천대유 측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실소유주나 로비 문제같이 김만배 씨에게 불리할 만한 내용이 많은데요. 김 씨가 이 녹취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히려 녹취하는 줄 다 알았다. 그래서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홍지은 기자입니다. 화천대유 측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한 건 지난달 27일. 녹취록엔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개발 사업에 참여한 관계자와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만배 씨 측은 녹취 내용 대부분이 가짜이거나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은 채널A와 통화에서 녹음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지난해 11월경부터 올해 5월 말까지 6개월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정 회계사가 국제회계 기준을 근거로 해마다 배당금을 받겠다고 주장해 갈등이 촉발됐는데 이때부터 녹취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김 씨 측은 이익을 분배하면서 사전에 공제할 예상 비용을 서로 경쟁적으로 부풀려 주장하게 된 것이라며 녹취하고 있다는 걸 알고서는 일부러 허위 사실을 포함시켰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회계사도 필요한 자금을 언급했지만 이 부분은 편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회계사 역시 국회의원 등 공직자에게 수십억 원씩 모두 200억에서 300억 원을 줘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녹취록에는 빠졌다는 겁니다. 허위 사실이 포함됐거나 특정 부분만 삭제 편집된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김 씨 측 주장입니다. 내일 검찰 조사를 앞둔 김 씨가 이렇게 적극 반박에 나선 것도 녹취록의 신빙성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오늘 수요일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일상회복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다음 달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준비가 한창인데요. 기대도 되지만 너무 빨리 풀어지면 어쩌나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특히 2주 연속 월요일이 대체 휴무일이죠. 빗줄기 속에서도 관광지마다 사람들은 몰렸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탑승장 입구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최근 개장한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모여든 관광객들입니다. 경관이 좋잖아요. 춘천하면 지인분들한테도 알리고 싶고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표는 일찌감치 매진됐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모든 티켓 판매가 종료되었습니다.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2시 50분 정도 됐는데 마감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전국에 다 다니면서 케이블카 다 타봤는데 여기 이런 경우에는 생애 처음이었어. 운영업체 측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케이블카 한 대당 탑승 인원을 4명으로 시간당 정원도 3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사전 예약 없이 현장 발권만 진행하다 보니 이용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곳곳에선 거리 두기가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어떤 전선이나 시스템들 좀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거의 막바지 점검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주요 명산에도 가을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글날 연휴 이틀간 5만 7천 명이 설악산과 오대산을 찾았습니다. 일주일 전 개천절 연휴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한 겁니다. 방역당국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야외 활동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다음 달 14일까지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 관리를 의무화하고 버스 안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고지대 정상부와 쉼터에 등산객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한 출입금지선을 설치하고 설악산 등 10개 명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서울 마포 농수산물시장은 확진자가 90명까지 나오면서 무기한 폐쇄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상인들은 날벼락 맞은 심정입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구청 마당에 농산물 상자와 비닐봉지들이 쌓여 있습니다. 안에는 썩은 농작물들이 가득하고 악취가 진동합니다. 마포 농수산물시장 상인들이 구청 조치에 항의해 버려놓은 겁니다. 지난달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관련 확진자가 90명까지 늘면서 구청은 어제 0시부터 시장을 무기한 폐쇄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자체 휴업을 했던 상인들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휴업이 끝나는 어제부터 장사할 수 있다고 보고 전날 물건들을 들여놨는데 구청이 저녁 7시 반이 돼서 시장을 추가 폐쇄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폐쇄했던 걸 해지한다라는 건 줄 알고 해지겠지. 그러고 봤더니만 강제 폐쇄라는 거, 그것도 잠정적 강제 폐쇄인 거예요. 내일 모레 한 달 뒤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야채란 거는 이 생물이다 보니까 한번 띄워놓으면 반품이 안 돼요. 네? 반품이 안 되는 물건을 갖다가 상의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 조치 내린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팔지 못하게 된 농수산물을 모두 버려야 할 판이지만 불 꺼진 시장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집에 있으면 정말 속이 막 터져서 나갈 것 같고. 새가 너무너무 다 썩어 나가지고 냄새 나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구청 측은 임시 휴업 기간의 폐쇄를 결정한 만큼 행정명령 통보가 늦은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구청 측은 상인들을 상대로 세 번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뒤 재개장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정부가 은행더러 올해는 여기까지만 가계대출을 해줘라 했던 비율이 있는데 그 한도가 거의 차갑니다. 곧 대출이 막힌다는 얘기인데 꼭 돈을 빌려야 하는 분들은 어쩌란 얘기일까요? 안건우 기자입니다.
지난 7일 기준으로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703조 4,400억 원. 작년 12월 말보다 4.9% 늘어난 규모로 연초 금융당국이 제시한 증가율 목표인 5%의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5대 은행 중 3곳이 목표치에서 벗어났고 우리은행은 아슬아슬한 상황, 그나마 안전한 곳은 신한은행입니다.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한 게 원인, 시중은행들은 영업점별로 월별 대출 금액을 정해놓고 대출을 중단하는 등 앞다퉈 규제에 나섰습니다.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도 이르면 이번 주부터 빗장을 걸어 잠글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당장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서민들을 왜 이렇게 심각하게 대출 규제를 할까? 저희가 뭐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부분들을 한해가지고도 대출을 최대한 땡겨가지고 써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 대출이 되는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실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으로 사금융까지도 이렇게 밀려 넘어가게 되는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편 은행들은 가계부채 상승률을 5%대로 관리하라던 금융당국이 말을 바꾸자 난감해졌습니다. 6.9%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초 권고에 맞춰 관리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6.9% 얘기가 나와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성토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 대출 규제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1년에 딱 한 개씩만 사라. 샤넬이 이런 제약을 걸었습니다. 때마다 가격도 칼같이 올리더니 아무리 명품이라지만 자존심이 하늘을 찌른다는 반응 나올 법도 하죠. 어떤 배경 때문인지 허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일부 인기 상품에 한해 1인당 1년에 한 점씩만 살 수 있도록 국내 소비자의 구매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3차례나 주요 제품의 가격을 올린 데 이어 구매 제한 정책까지 실시한 겁니다. 소비자들은 이 같은 일방적 조치가 지나치다고 말합니다. 한국 소비자는 진짜 봉인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좀 사고 싶을 때 사고 싶은 만큼 살 수 없다는 게 좀 너무 선택권을 제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최근 명품 제품 구매 후 다른 소비자에게 웃돈을 받아 되파는 일명 리셀 시장이 커지면서 전체 명품 수요는 좀처럼 줄지 않는 상황. 여기에 제품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며 일부 소비자들은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제품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꼭 이득을 취하려는 그러한 판매자들이 개입을 하는 거니까 진정으로 원하는 소비자가 이거를 구매할 수 있게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가운데 샤넬은 다음 달 중으로 또 한 번 가격 인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네, 최근 윤석열, 홍준표 두 대선 주자가 두테르테 같다는 표현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자, 이 필리핀 대통령은 어떤 인물이길래 그럴까요? 지지율이 90%까지 올랐지만 후진적 정치 고질병이죠. 가족 세습을 하려다가 발목이 잡혔습니다. 오죽하면 두테르테 비리를 파헤친 언론인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까요? 세계를 보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두테르테. 범죄자는 죽여도 좋다고 말합니다. My order to the police and to the military is to shoot to kill. narinig ninyo? 대당 수억 원짜리의 외제차와 고가의 오토바이 밀수품을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쇼를 하기도 합니다. I ordered the destruction. Ano man sabihin ninyo na may corruption pa, meron pa rin. hindi ko maubos kagad ng isang araw. 그에 대해선 찬반 양론이 뜨겁지만 6년 단임제인 필리핀에서 두테르테는 내년 대선에 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부통령에 입후보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꼼수란 지적이 일었고 국민 60%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자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And today I announce my retirement from politics. Salamat po. 아버지는 물러난다지만
40대 딸의 대권 도전설이 꾸준히 나옵니다. 이미 아버지가 물려준 다바오시 시장 3선을 노리고 있는 사라 두테르테입니다. 그도 아버지 못지않은 다혈질입니다. 한 남성 경찰을 손을 까딱하며 부르더니 그새 주먹을 휘두릅니다. 철거민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대신해서 응징을 했어 이렇게 해서 속 시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좋은 정치인입니다. 그는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대선 여론조사 1위입니다. I believe that even if we will not run for president, in our show of strength and unity, we are able to uplift many Filipino families. 필리핀의 족벌 세습 정치는 유명합니다. 부와 권력을 마르코스, 아퀴노, 아로요 가문을 중심으로 한 150여 개의 족벌이 여전히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눈에 띄는 출마자는 세계 최초로 8체급을 석권한 필리핀의 권투 영웅입니다. Today, I am announcing my retirement. Goodbye, boxing. Thank you for changing my life. 다만 그가 정치판에서 상처 입길 바라지 않는다는 국민도 있습니다. Sana hindi na siya tumakbo sa presidente. Kasi pag diyan sa politika, masisira lang siya diyan eh. Sayang naman yung reputasyon niya, di ba? 한때 90% 넘는 지지율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두테르테. 하지만 최근 드러나는 부패 혐의로 역대 정권과 똑같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오래된 권력은 부패한다는 격언을 떠오르게 합니다. 세계를 보다 강은하입니다. 네, 지금 중국은 전력 생산량이 폭발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폭우 때문에 탄광까지 멈춰섰습니다. 급기야 전기료를 올린다는데요. 그 인상폭이 매우 큽니다. 현지에서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지반이 무너져 철도는 뼈대만 남았습니다. 중국 산시성에 쏟아진 폭우로 땅이 버티질 못한 겁니다. 도심 곳곳의 도로는 끊겼고 산사태는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교통경찰관 4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이어졌고 돼지 수백 마리도 매몰돼 폐사했습니다. 산시성 기상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무려 90시간 동안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예년보다 5배나 많은 비가 내리면서 황허강 수위도 45년 만에 최고 높이로 차올랐습니다. 문제는 붕괴 위험으로 산시성의 60개 탄광 등 400여 개 광산 운영이 중단됐다는 겁니다. 지난해 산시성의 석탄 생산량은 10억 톤으로 중국 전체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호주산 석탄 수입 중단에 이어 국내 석탄 생산마저 타격을 입자 중국 정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산업용 전기가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공장이 멈추면 물건을 생산해낼 수 없어 물가가 오르고 소비가 둔화해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리커창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전기요금 인상률을 최고 20%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가장 춥다는 동북 삼성이 이달 중순부터 난방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에너지난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단풍철을 앞두고 관광버스가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연휴에 단풍놀이 계획하신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는 비로 인해 산길이 미끄러울 전망인데요. 중부는 아침, 제주는 오전까지, 그 밖에 전국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는 최대 30mm, 남부는 60mm가량 예측됩니다. 동해 남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해상에 풍랑특보까지 발표됐는데요. 내일 새벽에 물결이 가장 세게 일겠고 서해상은 밤까지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기온 오늘보다 5도가량 낮아서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당분간 쌀쌀한 날씨는 이어지니까요.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